오빠, 어? 우리가 차를 타려고 하면 유지비라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뭐 많은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유지비로 봤을 때 제일 크게 잡아먹는 게 아무래도 유류비,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 있고, 그리고 수리비, 뭐 소모품 교환도 해야 되고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이 보험비, 그리고 연간 자동차 세금. 뭐 크게 보면 한 이 4가지 정도를 유지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발렛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차요금, 벌금 막 이런 게 다 유지비일 수는 있잖아. 맞아요. 유지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오빠, 응. 수입차랑 국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응. 수입차가 훨씬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수입차가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 자, 봐봐. 우리가 한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여기만 봐도 디젤차가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딱 요 산타페까지야. 네. 얘까지는 디젤차가 인기가 많았어. 디젤차가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잖아. 그럼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대부분 국내에서는 디젤이 인기가 많고 디젤의 연비가 좋다 보니까 수입차를 알아보다 보면은 휘발유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산이 연비가 좋은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휘발유랑 디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휘발유는 휘발유끼리 해야 되고 디젤은 디젤끼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옆에 있는 GV80이씨, 네. 얘 주력 엔진이 휘발유잖아. 얘 연비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얘만큼 연비 안 좋은 게 현대 팰리세이드, 그 차도 주력 엔진이 휘발유잖아. 네. 차 크지, 휘발유지. 이 조건으로 들어가면 국산차도 연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주력 엔진이 디젤을 보는 게 아니고 휘발유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입차랑 국산차랑 연비 비교를 해보면은 난 사실 크게 차이 없다고 봐. 그럼 우리가 이제 연비에 대해서는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면은 연비 차이는 크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네. 그 다음이 수리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차가 국산차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부품을 국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배송을 국내 배송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품가는 수입차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 이 부분은 국산차가 승은 맞아. 그 이후에 보험료. 여기에서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차의 보험료는 크게 보면은 2가지로 설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 차야, 그러면 나는 이 차를 사려고 하지만 네. 그동안 이 차를 타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보험사에서 이 차를 보험을 가입을 시켰을 때 사고율이 많은지 적은지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 그래서 수입차지만 상대적으로 보험사에서 봤을 때 이 차 타는 사람들은 사고를 별로 안 내, 이러면은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 운전 경력이랑 엄청 밀접하단 말이야. 내가 수입차를 타든 국산차를 타든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면은 보험료가 비싸. 근데 무사고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 네. 그럼 수입차 타도 보험료는 싸거든. 그리고 자동차 세금, 이 부분에서도 내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수입차니까 세금 비싸죠,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 근데 전혀 아니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엔진 cc별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지 브랜드별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BMW가 만약에 1000cc고 여기 뒤에 있는 스파크가 같은 1000cc야. 이러면 세금이 똑같은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목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지만, 수입차가 일정 부분에서는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수야 있겠지.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수입차기 때문에 뭐든지 다 비쌀 거야,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오빠,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은 안 타봤으면,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경험치 자체, 데이터가 나한테 아예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여기 옆에 랭글러가 있어서 이 차 보험료 잠깐 설명을 해줄까? 네. 근데 이 차 딱 보면은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적게 나올 것 같아? 뭔가 사이즈가 크니까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지? 네. 이 차가 생각보다 보험료가 되게 싼 차야. 진짜요? 이유가 뭔지 알아? 몰라요. 내가 아까 보험사에서 네. 차종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랭글러가 생각보다 사고율이 되게 적어. 아. 그래서 저 차 타는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안 내니까 수가를 되게 낮게 잡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대 중후반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이 저 차를 기준으로 내가 그동안 사고가 많이 안 났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국산 산타페 정도 나올 거야. 그래요? 그러면요, 오빠. 중고차에서 저렴한 수입차를 보시는 분들은 수리비 걱정을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부분은 수입차라서 저렴한 차를 볼 때 수리비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 나는 또 100%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저렴한 차는 국산차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대부분 차의 가격이 저렴하면은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거나 큰 사고가 있었던 차들이기 때문에 수입차뿐만이 아니고 국산차를 봐도 뭔가 자꾸 마음이 찜찜한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수입차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산차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식은 조금 있지만 큰 사고가 없고 대신에 주행거리를 최대한 줄여. 이러면은 그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 그래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고장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면 오빠, 우리 오늘 걱정을 덜 수 있게 매물 가격은 저렴하지만 주행거리 짧은 차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 매물 가격 저렴하고 주행거리 짧은 차? 네.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기준이 각자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6만 킬로 이하에서 보여드리면 짧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6만 킬로 이하에서 매물 가격 그리 비싸지 않은 수입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수입 SUV 치고 생각보다 고장이 별로 안 나는 차량이에요. 완성도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고장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모델이지만 오늘 가격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모델로 준비를 해봤어요. 링컨의 준중형급 SUV MKC라고 하는 4륜구동 SUV고요. 이 차량 사이즈 대비로 봤을 때 신차 판매 가격이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저렴했던 모델은 아니에요. 신차 가격은 5천 중반 정도 했던 모델이고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대는 1,000만원 초중반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는 약 4천만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현재 5만 킬로대에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인 신조 모델이었는데 앞전 차주분께서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주행거리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사고도 없었던 모델이에요. 수입차 구매를 원하고 있지만 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산차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좀 한시름 놓고 차량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링컨의 MKC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도 없는 중고차로 봤을 때 내용이 굉장히 깔끔한 모델이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인 신조 모델이었고 현재 주행거리는 5만 킬로대에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MKC 2.0 휘발유 AWD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링컨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승용 세단을 보든 SUV를 보든 직선 위주의 디자인은 거의 쓰지 않는 브랜드죠. 대부분 곡선 위주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에서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곡선 형태의 외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실제로 보셨을 때는 꽤 고급스러운 외관 이미지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등, 전방 센서를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보실 수 있어요. 휠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80% 정도 남아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파노라마 썬루프가 순정으로 올라가고요. 자,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차량의 사이즈 대비 신차 판매 가격이 고가였던 모델이기 때문에 준중형급 SUV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리얼 우드 느낌의 마감 거의 안 들어가죠. 메탈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가죽 마감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마감 중에 하나지만 이 모델에서는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유지관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팔걸이, 핸들 어디를 보셔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부 다 깨끗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센터 패시아 디자인은 이 당시에 패밀리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키도 이렇게 두 벌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조수석까지 순정 전동 시트 보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국산 스포티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양옆으로 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2열에서는 양쪽 폭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그렇게 불편함 없는 공간성이고요. 사이즈 대비 등받이 각도도 뒤쪽으로 살짝 제쳐져 있는 각도를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장거리 가시기에도 불편함 없는 2열 시트 포지션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쪽에는 코일 매트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깨끗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중앙으로 송풍구 2개 빠지고요. 2열에서도 양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나쁘지 않은 차량이에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여행용 캐리어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트렁크 바닥 쪽 그리고 전면부 쪽 보시면은 3D 매트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은 일자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디자인이 연식 대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스포일러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2.0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고 AWD 풀타임 4륜구동까지 물려주는 차량이에요. 자, 요즘 국내에서 수입차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이렇게 수입차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수입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셨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나는 살면서 수입차를 한 번이라도 타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국산차랑 수입차에 대해서 이 유지 비용에 대한 측면은 거의 물어보지 않으세요. 직접 운행을 해보시면은 국산차랑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구나 이미 느껴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수입차다 이러면은 두려움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모델을 콕 집어서 준비한 이유가, 내가 처음으로 입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치고는 그래도 신경 쓸 부분이 극히 적은 모델이에요. 이유가 일단 매물 가격이 그리 안 비싸잖아요. 웬만한 국산 SUV보다 저렴하거든요. 사용하는 엔진의 형식도 2.0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어려운 엔진이 아니고 애시당초에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브랜드예요.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소모품도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1인 신조 모델이기 때문에 앞전 차주분께서 이번에 중고차로 판매를 하기 전까지 혼자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오셨죠.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렴한 수입차를 사면 무조건 수리비 폭탄이다, 또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 차량이 잘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파워 트렁크, 전동 핸들, 차선 이탈 방지,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 엔진 스타트, 차간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8,474km, 5만 km대고요. 자, 수입차에 대한 팁을 또 한 가지 잠깐 드리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수입차가 국내에 이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수리 또는 경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꼭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야지만 수리, 경정비가 되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입차가 국내에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동네 공업사, 동네 카센터, 그냥 어디를 방문을 하셔도 이미 수입차를 정비해 보신 정비사분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비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요즘에는 없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차량이 가격적인 부분 대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량 가격은 1,3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